원래라면 제가 좀 힘을 내서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을 텐데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별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대부분 말로 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정리를 예전에 해놓은 게 있어서 다행히 팔 다치기 전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부분은 이제 좀 저희가 좀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뭔가 세미나를 하고 일방적으로 지식 전달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것도 기술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쭉 훑고 그다음에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물론 3개월에 한 번씩 얼굴을 보긴 보는데 1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섞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인 것 같고요. 이거를 지금 몇 번째 하죠? 다른 팀장님 몇 번째죠? 네, 연말만 세서요. 연말만 세면 세 번째 되잖아요. 네 번째인가? 네 번째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있으면 4년이 있거든요. 첫 번은 코로나 때문에 각자 가서 그제 처음에는 원래 워크샵을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돈을 주고 각자 여행을 가서 대신에 사진을 찍어 올려라. 그래서 다 각자 따로 여행을 가고 이제 사진을 찍어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같이 모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창업했을 때 얘기는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회사가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창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큰 돈을 만들려면 사업을 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정말 1도 모르고 하는 얘기였어요. 물론 다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라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단적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팔 수술하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주주총회에 어떤 얘기를 전달해라, 이사회에 어떤 얘기를 전달해라, 그리고 고객 몇 명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라. 수술하기 전에 팔이 이제 내도가 나서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는 질질 나오고 있고. 근데 저한테는 그거를 먼저 챙겨왔어야 돼요. 제가 직원이었다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입원했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제 몸 회복하는데 전념했을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고 그 다음날 이제 간신히 왼손만 움직일 수 있을 때 손가락 하나로 딱딱딱딱 하면서 장문의 이메일을 써서 폴리투다 세대로 보냈어요. 손으로 왼손으로 그림 그리고. 제가 직원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극단적인 사례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해라 하면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창업하는 데는 그것보다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목표. 그리고 단순히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가슴을 울리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저한테는 그냥 실력이 인정받는 회사였으면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소위 그러니까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내 5대 대학이 있대요. 그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국내 5대 대학이 있대요. 그냥 저는 그 5대 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뭔 짓을 해도 제가 어떻게 실자까지는 어떻게 하면 막 되겠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나이는 못하니까. 5대 대학 중에서도 1번 라인, 2번 라인이 있는데 1대 대학, 2대 대학이 있는데 그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원이면 그 연구의 목적이 있는 거고, 기술 개발이라는 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좋고 나쁨, 그러니까 무엇이 더 우수하냐 덜 우수하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냥 안 그러더라고요. 기술 개발하는 그 과정 중에 누구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고 덜 이익이 돌아가고로 싸워요. 전체 기술 아키텍처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센티브 분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제가 나온 대학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대학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대학에서 나온 우유가 되게 맛있고요. 건국교 드셔봤나요? 저는 그 건국대학교의 상징이 젖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숫소더라고요. 그 한우 그러니까 유구더라 유구. 예, 젖소인 줄 알았어요. 속 키우는 대학이구나 하고 이제 뭐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저는 그 대학이 좋아요. 왜냐하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수가 되게 넓거든요. 어느 대학도 그렇게 넓은 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가 좋아요. 물론 이제 많은 걸 배우지 못했는데 근데 건국대학교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 건국대학교 출신이라 하면 VC가 일단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VC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면 출신은 많이 가요. 왜냐하면 작은 기업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뭘 믿고 투자해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대표이사의 출신. 근데 일단 우리 회사는 거기에서 국내 5대 대학 안에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1번 대학, 2번 대학 출신이었다면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그렇다고 뭐 이렇게 1번 대학, 2번 대학을 못 나왔다고 해서 그게 실력하고 직접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1번 대학, 2번 대학 출신이 제가 이사님 어느 학교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고 우리 실력하고는 비례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비례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비례하는데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잘하긴 해요. 근데 꼭 그게 비례하진 않은 거예요. 절대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의 실력, 나의 노력, 그 다음에 나의 열정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이게 정상스러워 보이는데 그 외의 요소들, 내가 어느 학교로 나왔는지, 어느 지역에 나왔는지, 누구하고 친구인지, 어느 아빠 엄마한테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 제가 대표이사로서 창업하는 회사로는 두 번째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4년이 되어가요. 회사 안에서 면접 볼 때 어느 학교 출신인지 거의 쳐다보지 않아요. 아예 보진 않아요. 보긴 봐요. 근데 평가 요소에 거의 반영이 안 돼요. 학점이 몇 점이었는지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기술 면접 볼 때 그냥 실력 그냥 커트라인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이제 뽑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해보고 팀에서 이제 기술력 있는 것 같아 하면 같이 일을 해요. 물론 뽑아놓고 보면은 좋은 대학 출신이 잘 하긴 해요. 대체적으로. 근데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창업한 이유가 돈을 벌더라도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그 인간관계, 어느 줄에 서느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실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회사였으면 좋겠다 하고 저 나름대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 4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단순히 그냥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회사랑 같이 일했던 고객들은 아주 일부 제외하고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가 창업하기 1년 전부터 TSN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회사가 없어서 다른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TSN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2000년도부터 TSN에 법인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5년이 지났어요. 철도기술연구원 입장에서는 5년 동안 같이 일을 해보고 불만족스러우면 같이 일하자는 얘기를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임수기사님 언제였죠? 다음 주였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내년 과제 회의를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5년의 결과가 우리 또 한 번 같이 일합시다. 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고객이 우리랑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만족했다는 거. 근데 우리가 4년 동안 다른 팀장님은 4년 내내 참석했거든요. 그 사이에 들어왔다 나갔던 회사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랑 일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랑 일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손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익을 올렸어요. 이익률이 좀 줄어들었죠. 왜냐면은 받은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열심히 한 거거든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열심히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업들을 다 통틀어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고객이 일부 빼고 거의 대부분의 고객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어요. 우리 회사랑 한 번 일을 했던 고객들은 계속 같이 일을 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저는 좋은 회사라는 거는 일단 개발자들 입장에서, 실무 책임자들 입장에서 일을 했을 때 보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아서 내 얼굴 팔고 내 지식 팔고 내 전문적인 지식을 팔아서 고객 앞에서 거짓말하기 싫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좀 당당하게 일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내 양심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것 이상의 거를 고객들한테 주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개발자들이 자부심이 있을 거죠. 우리 입장에서.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제가 만든 결과물을 누군가 썼으면 좋겠어요. 개발자로서. AI팀에서 만들었던 결과물들, 아직 이제 셔버스가 한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되긴 했는데 그 전에 했던 결과물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실제로 제품에 쓰였어요. 소프트웨어 팀에서 만든 결과물들, 아직 양산된 사례는 없긴 한데 성공적으로 실험 마치고 POC까지 다 잘했어요. 하드웨어 팀에서 만든 결과물들이고요. 납품해서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잘 쓰고 있잖아요. 아직 라즈베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안 썼다고? 핸드폰을 사놓고 이거 이거 라즈베리 순서가 왜 시계 먹고 바뀌었어요? 자요 이러고 있던데요. 니길 먼저 빌려주던지. 저는 개발자로서 가장 만족을 느끼는 때는 내가 만든 게 어딘가 적용이 돼서 굴러가는 걸 볼 때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이 건물을 올렸어. 벽돌을 올리고 벽돌 들고서 실제로 이제 쌓은 거예요. 콘크리트 할 때 이제 같이 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 건물을 만든 거잖아요. 그 건물이 몇십 년 동안 쓰이겠죠.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근데 개발자도 비슷해요.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써줘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만들고 결과물이 나오고 잘 돌아가고 나는 월급 받았으니까 땡 하면은 그냥 내 실력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람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든 거를 누군가 쓰고 이게 활용되는 걸 눈으로 보면 개발자로서의 자존심, 자긍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4년을 쭉 돌아보면 노동력을 파는 회사에서, 처음에는 모든 회사들이 노동력을 팝니다. 노동력을 파는 회사에서 기술을 파는 회사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기술력을 파는 쪽 매출이에요. 기술을 파는 매출 비용이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성장 궤도를 보면 정말 착실하게 한 단계 쌓아가면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어요. 잠깐 이 프레젠테이션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첨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갈림길이에요. 노동력을 파는 회사에서 기술을 파는 회사로 갈림길이고요. 금년이 그 분기점이었어요. 그리고 내년은 기술력을 더 많이 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개발자를 팔았다. 지금은 기술력 있는 개발자와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새로운 전략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신현수 이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거고요. 새로운 프로덕트 라인 그리고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좀 얼마 전에 만든 거여서 한참 전에 만든 거여서 템플릿을 정우 씨가 만들어서 템플릿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TSN의 히스토리 처음에는 1인 1기업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은 제가 아니고요. 정아름 팀장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아름 팀장님한테 던져주고 아름 팀장이 혼자 다 했어요. 그냥 회사 창업하자마자 고객들한테 그냥 그 전에 제가 두 번째 창업이고 고객들한테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최고의 영업이 그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이 쿠데타 정권인데 내란 정권으로 넘어오는 첫 번째 연도였거든요. 경제 상황이 그나마 좋았어요. 문재인 정권의 그 마지막 그 경제 상황이 좀 이어져서 갑작스럽게 성장했고요.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을 했죠. 5명에서 20명으로 성장했는데 이때는 양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갑자기 많은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회사랑 핏이 잘 안 맞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성장하는 과정을 극심하게 겪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아주 상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극단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택근무에 이제 약점을 이용해서 카메라 꺼놓고 다른 회사 일을 하다가 저 카메라 꺼진지 몰랐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극심한 성장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지원팀, 기획팀, 소프트웨어팀, 하드웨어팀, 이사회, AI팀 순서대로 한 팀 한 팀씩 안정화돼서 지금은 이제 AI팀이나 하드웨어팀이랑 이제 같이 관리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팀이 지금은 굉장히 약점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SI 기반에서 프로덕트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명, 제가 20명이라고 쓰는 이유는 우리 회사에 여기 없는 사람들 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20명이 맞거든요. 그래서 20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명 정도의 회사로 좀 안정적인 기반이고요. 노동력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기술력을 판매하는 회사로 전환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금년에 저희가 전환을 성공적으로 시켰어요. 그리고 TSN 닉하고 어쨌든 판매를 했고 실제 철도기술연구원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고 성능화 대학교는 왜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프라운호퍼하고 지금 계약서 초안 왔다 갔다 하고 저희 법률 검토 끝나서 내일 보낼 거거든요. 계약이 금년 말 내년 초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내년 초에 독일 가서 요거 벗고서 사진 한 장 찍으러 독일에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템베이스 T1S 쪽하고 저희가 MOU 이더크래프트 윤종호 교수님하고 MOU를 맺어서 TSN하고 템베이스 T1S 그 다음에 그 근방에 있는 기술들을 다 섭렵을 했어요. 우리가 기술력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TSN 랩은 어떤 회사냐 하면은 실시간 기술, 그러니까 차세대 실시간 기술에 특화된 회사예요. 차세대 실시간 기술을 벌티컬하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다 섭렵하는 회사가 됐어요. 저희 기술력을 그 정도로 확보를 다 하고 있고 레퍼런스도 있고 다른 회사들한테 너희가 뭐 필요해 얘기하면 실시간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노동력을 판매하는 모델에서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이 됐고요. 내년에는 프로덕트 비중을 점점점 높여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그 껍데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신혜수 이사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텐데요.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어요. 이 로고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심오한 의미는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회사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리얼 테크 포 리얼 타임.
여기서 리얼이라는 거는 제가 앞 서두에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그 리얼이에요. 적어도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제가 예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얼이라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됩니다. 얘기했을 때 실제로 되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 양심에 어긋남 없이 어쨌든 고객이 만족해야 돼요. 너는 신뢰한다라는 답변을 우리가 얻어내야 돼요. 돈이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얼테크 리얼타임이 회사의 모토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RTON이라고 만들었고요. 이거는 더 리얼타임 ON이 모토고요. 이게 리얼타임이 무엇인지 다 정의는 아시잖아요. 리얼타임이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데이터가 전달이 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프로세스가 끝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데이터가 이제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얼타임 프로세싱,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우리는 리얼타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리얼타임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하나라도 비면 지금 소프트웨어 팀에서 맨날 고생을 하는데 하드웨어는 리얼타임. 근데 이 리눅스 리얼타임 아니잖아요. 그 64비트 읽어야 되는데 32비트 읽고 나서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 한번 했어.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칭 하고 나서 몇 밀리세컨드 뒤에 나머지 32비트 읽어내면 이게 짝이 안 맞잖아요. 리얼타임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리얼타임이 되려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리얼타임이라는 게 그런 성격이에요. 멀티컬하게 얼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리얼타임을 할 수 있는 리얼타임 온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이디어를 안 내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다음 브랜드는 프라운호퍼에서 아직 그 일러스트 파일을 안 줘서 좀 화질이 떨어집니다. 프라운호퍼 이름을 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메이드 인 저머니 그 침대도 있는 거 아세요? 거기 제일 앞에 독일 국기 그려놓고 독일에서 만든 침대.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 다 아는데 독일에서 뭔가 하나 빌려왔겠죠. 저희도 프라운호퍼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가 모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그 ACLT 레벨을 거의 대부분 받았어요. 프라운호퍼 쪽 IP가 몇 가지 IP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ACLT 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ACLT는 그냥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ACLT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인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국에서 잘 마케팅을 해보려고 새로운 프로덕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라운호퍼는 거의 대부분 그 반도체 IP 쪽이에요. 그래서 TSN, 리스크파이드인데 인베디드하고 FS가 페일 세이프티였나? 네, 그래서 이거는 철도 쪽에서 쓰는 그런 건데 철도나 자동차 쪽에서 쓰는 건데 이 프로세서가 중간에 그렇게 방사선을 맞거나 하면은 그 우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서를 2개 내지 3개를 써요. 그래서 똑같은 영상을 3개한테 시키고 투표를 해서 2개 이상이 옳다고 하면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철도 쪽 그 신호기 있잖아요. 신호기가 이게 빨간불이냐 이제 초록불이냐 2개인데 이걸 잘못 판단하면은 그냥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시스템은 CPU가 여러 개 들어가요. 그리고 투표를 해야 내부적으로 이게 옳은 판단인지 그런 판단인지.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운영 중에 이게 그 우주에서 계속 그 방사성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영향으로 자동차가 오동작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기사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것이 이제 FS 쪽 기술이고, 그다음에 로우 레이턴시인데 C, PCI 익스프레스 이런 쪽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운호퍼 쪽은 그 반도체 설계 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씩 그동안 경험하고 모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TSN, SDK 지금 맨날 작업하는 거. 펜베이스 T1S 한참 작업 중이죠. 이것도 한두 달이면 끝나는 거여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으로는 TSN 닉과 헥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펜베이스 T1S 데브보드도 윤중국 교수님 쪽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패킷파이저는 오픈소스로 여러 군데서 그동안 저희가 그 연구소 과제 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TSM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 팬베이스 T1S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 제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AI 관련된 거, 그 외에 뭐 R&D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다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하라면 TSM 인증 비슷한 거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그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매년 플러그 테스트를 저희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철도기술연구원을 앞세워서 주도하거나, 그리고 실제적인 TSN 상호 운영 검증, 그 다음에 인증에 준하는 뭔가 시험과 검증을 저희가 하겠다고 텔레칩스 쪽에 제안을 했고, 지금 텔레칩스 쪽에서 검토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어떤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써놨고요. 얘를 그냥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은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송하고 AI로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리얼타임 쪽이 다 그렇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간단한 프로세싱해서 가공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은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아래에서 위는 우리가 섭렵하고 있는 기술적인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는 프라운호퍼 또는 윤용호 교수님 쪽으로부터 받는 이제 반도체이고요.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를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쪽, 그리고 그 위에 운영체제하고 어플리케이션, SDK, 기타 등등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우리 전문적인 서비스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모델이 미국의 RTI라는 회사가 있어요. RTI는 DDS하고 기타 등등 몇 가지를 판매하는 회사이거든요. RTI는 이거 세미나 폴더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RTI는 전체 매출의 반 정도가 라이센스고요. 나머지 반 정도가 프로페셔널 서비스예요. 보통 프로덕트 판매, B2B 이렇게 좀 상당히 고도화된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회사는 그 프로덕트하고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같이 판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 1대1 정도 비율을 맞추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 판매 비중이 이제 금년에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비중이 100%에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품 판매 비중을 더 높이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비중을 좀 낮춰서 이거를 이제 좀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겠다가 아니고 제품 더 많이 판매하는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이거를 좀 맞춰가려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왼쪽에서 100원 벌면 오른쪽에서 100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원 벌고 여기서 100원 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략인데요.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그동안은 이거 해주세요 하면 이제 해주는 거였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고객을 대할 때 이거는 이제 주로 저하고 윤식 이사님이 같이 하는 부분, 컨설팅하고 POC 서비스 먼저 해서 이게 진짜로 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한 프로젝트, R&D 프로젝트 해볼까 해서 그 환경에 맞는 기술 개발하고, 너희들 양산할래? 하면은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 피를 받으면서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B2B 사업을 저희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지금 저희는 컨설팅하고 POC, R&D 쪽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나왔었습니다. 아직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쪽은 수익이 없었거든요. 프라운호퍼 쪽하고 계약이 되면 오른쪽 비중이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은 컨설팅이 제일 작고 R&D가 더 크고 제일 오른쪽 프로덕트 쪽이 제일 크거든요. 비중으로 따지면 1대 10대 100, 아니 1대 10대 1000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1대 10에서 저희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는 제일 오른쪽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일 오른쪽에서 수익이 발생되려면 그 좀 전문적인 영업팀이 있어야 됩니다. 개발자의 옷을 입고 있는 영업팀인데 그 정도 되는 팀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아직은 저희가 그 팀을 영업팀을 구성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상황을 보면서 좀 그걸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뉴 이제 또 방금 설명드렸던 거 컨설팅 POC 작고 R&D는 좀 크고 이제 프로덕은 크거나 엄청 크거나 이제 오른쪽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거. 미래의 TSN넷 지금은 SI 기반에서 프로덕트 기반의 회사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얘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꿈입니다. 작은 시장에 저희가 안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국내에 리얼타임을 저희처럼 버티컬하게 얼라인 해서 기술력을 다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 없어요. 대부분 운영체제 하나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인베디드 시스템 하나만 하거나 저희처럼 반도체, 이건 빌형 기술이긴 하지만 반도체도 하고 하드웨어도 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운영체제도 하고 어플리케이션도 하고 저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되잖아요. 적은 인력이지만 참고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인력 갖추는데 4년 걸렸거든요. 네, 그 능력을 갖추는데 4년이 걸렸어요. 네, 다른 회사는 이렇게는 못해요. 저희는 이걸 다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리얼타임이라는 시장에서는 좀 이제 안착을 했으면 좋겠고요. 미래 일에 내년에 50명이 않고 내년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금년보다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몇 년 후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50명 정도 규모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긴 한데 우리나라의 리얼타임 시장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 기술만 다 꼼꼼하게 인정을 받아도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한 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출하고 순위 증가해야 되고 1인당 순위도 증가해야 되고 1인당 연봉도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그리고 적어도 모빌리티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TSN하고 텐베이스 T1S는 작년까지만 해도 확정적이지 않았는데 금년에 다 확정이 됐어요. 미래 모빌리티의 차세대 네트워크는 TSN하고 텐베이스 T1S의 조합이에요. 이게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빌리티 네트워크 시장을 과점할 수 있으면 한 1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15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을 하면 그때는 IPO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A가 아니고 IPO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IPO를 하는 회사는 50명과 200명 사이에서 IPO를 해요. 아주 많은 회사들이 기술 틈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 회사들이 50명에서 200명 사이에 150명 정도 되면 충분히 IPO가 가능한 회사가 될 거고요. 그 중간 단계에서 영업 마케팅 쪽이 많이 강화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IPO를 할 거냐? 이거는 꿈이니까 당장 내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년엔 불가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죠. 저희는 Vertical Aligned Real-Time Tech 컴퍼니예요. 수직 계열화 되어 있어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화가 중요한 이유는 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회사들이 컨소시엄 맺어서 회사가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고객들은 그걸 원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역량 갖추기가 쉽진 않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네트워크, 차세대 모빌리티 네트워크에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두 가지 기술을 다 섭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비뉴는 1대1 정도로 만들어가고 싶은 프로덕트에서 50%, 그 다음에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 50%. 이 정도 되면은 20-30년간은 무너지지 않는 회사가 될 거예요. 저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 가는 게 목표이고요. 제일 마지막 장 들어가기 전에 땡큐 써놓고 제일 처음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 마이크로가 매크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회사 창업 초기에 이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익률이 높았던 이유는 일단 뭐 기술력, 영업 능력, 그러니까 작은 회사이지만
그 두 가지가 확보가 되어 있었고 기술력, 영업 능력 이게 확보가 되어 있었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돈이 도는 때였어요. 지금부터 4년 전이. 열심히 하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0%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원 투자했잖아요. 영업이익이 100원 나왔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거, 그냥 작은 회사 치고. 근데 그때부터 나라 경제가 점점 떨어졌고요. 매크로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됐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IMF 때보다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정도 경영을 했잖아요. 10년간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올해처럼 제 주위에 CEO들이 많은데 폐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폐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던 CEO들이 저보다 훨씬 실력 있는 분들이 폐업하고 사업 접고 사업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상황이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는 금년에 한 마이너스 1억 정도 찍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작년에는 마이너스 한 3천 정도였는데 그거는 뭐 그냥 무서운 거고요. 1000에서 3천 정도야 뭐 대표이사가 맘만 먹으면은 이것 좀 줘야 하면은 뭐 이제 조일 수 있는 비용이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적자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금년에 1억은 우리가 못해서 생긴 1억이 아니에요. 네, 1억 정도면 아직은 이제 우승 비용이거든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왜냐면 지금 여전히 초기에 만들어 놓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1억 정도 없어져도 돼. 처음 1년에 벌었던 거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이 정도면 돼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이때 모였던 인원하고 금년에 모였던 인원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회사 규모로 보면 성장을 하지 않고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기술력은 훨씬 높아졌고요. 그리고 훨씬 좋은 고객하고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금년에. 금년에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회사 성장을 했어요. 근데 왜 매출이 떨어지냐 하면은 전체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회사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억 정도 금년 말에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위원회 계속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매크로 하는 환경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봐요. 이거는 감이에요. 내년은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3억 찍겠다. 네, 마이너스 3억이 한 번 더 우리한테 닥치면은 그때는 자본 잠식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정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구나.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목표는 금년의 목표가 현상 유지였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내년에는 이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인력은 유지를 시켰는데 매출은 유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목표로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계약이 될까 말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억은 안 되고 마이너스 뭐 한 5천에서 방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잘한 거예요. 계약이 되면 어쩌면은 마이너스 1,000, 2,000, 3,000에서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 회사. 근데 다른 회사들 보면 지금 난리가 나요. 제 주위에 있는 CEO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느 날부터 CEO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차마 왜 안 나오세요? 못 물어봐요. 그리고 종종 연락을 하거든요. 대표님 요즘 상황 어떠세요? 하면은 대표들끼리니까 얘기를 해요. 인력 부족 조정하고 매출 줄이고 하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우리 회사의 목표는 정말 열심히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1억 사이로
이제 버티는 게 내년의 목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적어도 질적으로 1.5배 이상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 회사는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대신에 매출은 줄어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경제 상황이 개판이니까.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다들 잘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신 거, 그리고 하신 말씀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저 혼자 계속 떠들게요. 우리 회사 업무 매뉴얼에 나왔듯이 정치, 종교, 사회 문화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회사 입사 매뉴얼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정치 얘기해도 되고 종교 얘기해도 돼요. 대신에 이렇게 목청 높이지 않고 점잖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얘기 하세요. 저는 되게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저쪽 내란 동조자 있거든요. 지금도 동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7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7년 동안 너 왜 이렇게 생각해? 맞다 해요.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은 그분이 막 터지더라고요. 네, 자리를 그냥 상을 뒤집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상을 우리 회사에서도 상을 뒤집으면 안 되겠죠. 그냥 주거니 받거니는 되게 유익해요. 그래서 얘기하셔도 돼요. 정치, 종교, 사회 얘기하시는 게 저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얘기. 저 외부 회의로 읽어보면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SDK는 일단은 만약에 상품화가 된다고 하면 하드웨어 장비는 유료로 팔지만 소프트웨어는 일단 무료로 공급을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팔리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요? 거의 무료로 팔지는 없어요. 그런가요? 회사는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료로 뿌리는 거는 R&D 목적으로는 충분히 무료로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대부분 듀얼 라이선스를 채택하거든요. GPL-D3 무료로 뿌리고 너 이거 변경해서 뭔가 하고 싶고 상용 제품 만들고 싶으면 우리랑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라이선스 정식으로 받아라. 그래서 듀얼 라이선스 전략을 거의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립TS는 20줄짜리를 때 팔지 않았나요? 그때도 팔았어요. 20줄짜리도 돈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돈 주고 사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고객 입장에서 돈 주고 사는 게 더 저렴해요. 이게 역설적일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노력해서 분석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랑 일하는 게 돈 주고 우리랑 일하는 게 토탈 코스트가 더 적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도 만족하고 우리도 먹고 살 수 있고 계속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료 라이센스, 무료 세상에 무료는 없습니다.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는 수익의 길이 다 있어요. 변식 기사님? 네, RTOS나 RTOS나 아니면 반도체 쪽이나 엄청 굵직굵직한 경쟁사들이 사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RTOS 같은 경우도 홀프라서 이야기하기에 그 PX5라는 곳이 엄청 대단한 곳이잖아요. 온갖 인증을 다 받은 RTOS라서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이 시장 차량 쪽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좀 안착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철도나 자동차 이런 좀 약간 미션 크리티컬한 시장의 특징은 기술 경쟁력보다는 인증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프라모커 쪽 얘기하면서 메이드 인 저머니하고 ACLT 인증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ACLT라고 하면 그냥 통과해요. 예, ACLT 맞았어요 하면 그냥 오케이예요, 대부분. 그래서 인증은 거의 대부분 R&D 하는 과정에서 또는 고객들하고 POC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획득이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인증이라는 굉장히 큰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은
점진적으로 통과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아무 얘기나. 아무 얘기요? 네, 막말도 않으시고. 거짓말하는 애들보다는 잘 벌게 해주세요. 네, 거짓말하는 애들보다 잘 벌고 싶습니다. 네,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쌓아가는 신뢰가 충분히 높아지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신사님. 야당이지만 그 연구소에 언제 복귀하십니까? 이거 팔 얘기를 하면요. 일단 제가 운동감과 겹고요. 그리고 뼈가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축구공을 손으로 맞았는데 뼈가 부러져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넘어졌다 하면 뼈가 부러지더라고요. 뼈가 엄청 약해서. 네, 그래서 그때가 뭐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나중에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게 길가에 물 빠지라고 길을 파놨더라고요. 용인시에서. 근데 어둡고 이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걸려서 이제 넘어졌거든요. 용인시에서 이제 배상을 해주겠죠. 근데 제가 오른쪽 팔이 여기 팔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뼈가 한 4-5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피는 철철 흐르고 팔은 이제 대롱대롱 혼자서 이렇게 넥타이처럼 혼자 놀고 있고, 이제 통증에 이제 겨우 다행히 이제 전화기가 왼쪽에 있어서 전화기 빼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의료 대란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애들한테 응급실 가면 안 되니까 너희들 절대 다치지 마 하고 제가 며칠 뒤에 넘어졌거든요. 제때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수술이 한 4시간 반 정도 상당히 큰 수술을 했고 그렇게 큰 수술인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덜 해서 제가 수술 중간에 깨서 어느 위치에 어떤 못을 박는지를 다 이제 몸으로 의사진이랑 대화하면서 수술을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팔이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는데요. 근데 이게 팔이 이게 워낙 많이 다쳐서 팔 구부리는 걸 못합니다. 여기까지를 못 구부립니다. 지금 제 상황 말씀드리면 완전히 펴지는 건 안 됐고요. 한 10도, 15도, 한 15도 정도 이제 펴지는 게 안 되고 구부리는 거는 한 요만큼 구부리거든요. 입에 손이 닿긴 해요. 닿긴 하고 숟가락을 사용하면 기린처럼 목을 이렇게 쑥 떼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달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쪽 의료가 이제 수술하고 재활이 연결이 안 돼요. 서로 다른 거여서 둘이 안 친하대요. 그리고 용인에 재활을 제대로 하는 데도 없고, 그리고 재활하는 병원에 갔더니 제대로 무섭다고 재활 거부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재활을 하게 되면 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뼈니까 제가 했거든요. 이 재활하는 과정이 이제 통증을 얼마나 이겨내느냐랑 관련이 있어서 하루에 3번 정도 고문받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재활을 했고요. 지금은 기계장치에 손을 넣고 제 팔을 구부리면 정상에서 한 20도 정도, 그러니까 요만큼이 정상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구부려져요. 이 정도 되면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기계로 굽혀놨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6개월은 해야지 이제 된다고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엄청난 의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제 경험으로는 이게 고통을 즐기는 정도의 약간 변태적인 정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재활을 포기하고 차라리 장애를 갖고 사는 쪽을 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고통이 좀 둔감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남의 고통에도 둔감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좀 많게는 이제 3번 정도 기계장치에 넣고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고요.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미친 여자 한 명이 달려들더니 제 팔을 이렇게 꽉 누는 거예요. 뼈까지 파고들어요, 이빨이. 아파서 깼거든요. 근데 항상 그 상태예요. 계속 고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고통이 줄어들었고, 많이 이제 줄었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회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재활을 하면 고통이 계속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뭐 어쨌든 제 각도와 통증을 맞바꾸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제 정신력도 맞바꾸는 거 같아요. 좀 아마도 내년이면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증이 확실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열심히 굽히고 있는데 매일매일 통증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잠을 아예 못 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진통제가 울트라 머식이 있어요. 그거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데 지금은 중간에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처방을 안 해줬거든요. 많이 났으면 이제 먹지 말래요. 안 먹은 날 뭐 죽을 뻔 하다가 또 며칠 버티니까 또 이렇게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좋아질 때까지 제 정신력이 얼마나 버티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정신력이 보통은 아니어서 매일매일 재활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출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년 1월에는 출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1월에는 독일에 가고 싶어요. 이제 서명하고 프라우프 앞에서 사진 찍어서 언론 보도하고 그거 가지고 투자 받아야 되거든요. 내년 초에 투자 시도하려고 해요. 그럼 독일 갈 정도는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팀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업무에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이 점점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오늘 기운이 별로 없는 거는 지금도 통증을 느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또 그 다음 하고 싶으신 말씀? 재활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가 큰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실무에서 손을 떼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경영하고 이제 전체 스케줄링 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게 20명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 대표가 실무에서 손을 떼는 시점이 20명 넘어서부터 실무에서 손을 떼요. 그동안은 제가 손을 못 뗐어요. 제 천성이 개발지라서. 지금은 키보드를 왼손만 가지고 키보드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한 300타는 치는데 왼손만 있으면 한 150타 칠 것 같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10타도 안 나와요.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10타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음성 인식을 하면 맨날 오탄 애도 있고 바보 같은 구글 뭐 이런 녀석들이. 그래서 강제로 3개월 전부터 강제로 실무에서 손을 뗀 거예요. 이게 신기하대요. 제가 실무에서 손을 뗀 다음부터 팀 체계가 제대로 섰고요. 제가 실무에서 손을 뗀 순간부터 회사가 조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신혜수 기사님이 중간에 코디네이션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팀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제 역할을 제대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었는데,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있기 일주일 전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스쿠버 다이빙 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했는데 그 다음에 사고 나서 수술하고 난리를 냈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팀 체계가 바로 서고 팀장들이 역할하고 팀장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전체가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회사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실무에서 강제로 손을 떼면서 질적인 성장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팀장님들 아름 팀장 어디 가셨나요? 전해주세요.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또 하고 싶으신 말씀? 나중에 정말 큰 50명, 150명 지금처럼 신규 온보딩 원을 위해서 다른 데를 생기시는 거죠.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습니다. 그 온보딩 그 과정에서 지금 이사님께서 해주시는 원어원 말고 혹시 다른 온보딩 그런 같은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원온원보다 더 심도 있는 걸 말씀하세요? 아니면 더 대충 하기 원하세요? 아, 그 규모가 커졌을 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전담팀이 붙을 거예요. 당연히 전담팀이 있어야 되고 더 전문화된 HR 조직이 붙을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100명 정도까지는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100명 넘으면 그게 좀 어렵죠. 100명까지는 서로 누가 누구인지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지윤 씨랑 준호 씨 헷갈리는데. 저도 아름신령이면 아람시장만 맨날 헷갈려서 이름 바꿔 부르고 그래도 누가 누군지는 구분이 되지. 이제 팀장이 안 붙어서 좀 덜 헷갈리지 않나요? 덜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100명이면은 누구셨죠? 뭐 이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사람입니다. 네, 또 할수 말씀. 네, 없으시면은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